지식과 정보가 돈을 벌어주는 시대. 누구나 부동산으로 쉽게 돈을 벌 수 있다. 부동산으로 돈 번 이야기. 당신도 부자가 될 기회가 있습니다. 부동산 투자의 최강 마스터들이 족집게처럼 콕콕 찍어주는 부동산 정보. 경매, 신축, 리모델링, 매물 추천. 누구나 쉽게 시작할 수 있는 스마트한 부동산 투자. 당신을 부자로 만들어줄 부동산 스토리. SBS CNBC 부스에서 확인하세요. 안녕하십니까. SBS CNBC 수익형 부동산 TV 김호마스터입니다. 저희 수익형 부동산 TV를 시청해 주신 애청자 여러분, 일주일간 행복하셨는지요? 수익형 부동산 현장이 정답이다 라는 캐치프레이즈로 수익형 부동산 현장 전문가들과 함께하는 방송, 보시면 돈 되는 방송, 안 보시면 돈 버리는 방송입니다. 오늘 2018년 5월 5일 토요일 어린이날입니다. 금일 생방송 주제는 2018년 소액투자형 수익형 부동산 똘똘한 하나로 선택된 강남권 오피스텔 분양시장을 살펴보기로 정하였는데요. 계속되는 말씀이지만 작년, 그러니까 2017년 8위 대책부터 시작된 부동산 투자 시장의 어떤 관망세 혹은 정체기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유일하게 고군분투하고 있는 주거용 오피스텔 분양시장, 그 중에서 강남권을 특정 지어서 두 번에 걸쳐서 한번 방송을 내보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시청자 여러분 눈을 크게 뜨시고요, 귀를 활짝 여시고 집중해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도 오늘도 저희 김호마스터 수익형 부동산 TV를 도와주실, 방송을 도와주실 패널 두 분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부동산 투자 전문 컨설팅 기업 투자의 신, 투자코리아 전문 부동산 컨설턴트 신혜선 팀장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왜 이렇게 바쁘세요? 좀 바빠. 나 지금도 바쁜 것 같은데? 좀 많이 잘 지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한 달 만에 보시는. 그렇죠. 그렇죠. 네. 지난주에는 또 급한 일 있는 바람에. 그러게 말이에요. 예. 그리고 오늘은 네네. 평소와는 다르게 네. 좀 연약한 모습으로 재밌게. 연약하게 미인이십니다. 한숨 안 그게 네, 한탄 빠졌어요. 자, 그리고 저 드릴 말씀 있어요. 왜 지난 2주 마지막 우리 2주 방송 네네. 이사역 캐리움 네. 방송이었잖아요. 네네. 근데 그때 그 방송을 보시고 그 모델하우스에서 저를 찾으셨던 분들이 그래서요. 네, 못 찾으셨을 겁니다. 왜요? 머리가 달라졌어요. 머리 스타일이 좀 달라졌어요. 그래요? 네, 그래서 좀 짧아지신 거? 예. 모르셨죠? 권팀장님 저 한다만 했는데 아까 잘 지내셨냐고 그러시더니 네. 네. 그러셨군요. 그래서 이제 상담을 하러 오셨다가 네. 본인 맞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좀 굉장히 많으셨어요. 그러셨군요. 팀장님 맞으세요? 근데 목소리는 전데 네. 이게 좀 많이 바뀌었네? 그러셨던 분들이 좀 계셨어요. 그러셨어요. 다행히. 그러게. 칭찬하셔도 됩니다. 그런 거죠? 봄이잖아요. 아직 소개 아직 안 끝났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 계속해서 저희 이제 김호마스터 수익형 TV를 방송 내내 이제 확실하고 어쩐 좀 템포 있게 계속 지원해 주시고 하신 우리 현장 전문가, 지금 현재는 학동역 상가 CL타워에서 분양팀장으로 활약해 주시는 권오상 팀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인사 말씀? 네? 예, 날씨도 좋고 공기도 좋은 5월 5일이 됐습니다. 예. 얼마 전에 비 와서 좀 써내려진 곳도 있었는데 하나의 장점이 생겼네요. 공기가 좀 정화가 많이 된 것 같아서 오늘 좋은 방송도 보시고 자녀분들하고 가까운 야외 같은 데도 나가셔도 아주 좋은 환경이지 않나 싶습니다. 어쨌든 좋고 활기차고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지난주도 그렇고 오늘 이제 어린이날이긴 한데요. 이제 대체일로 해갖고 월요일까지 연휴가 시작됐는데 좀 걱정되는 게 이 시간에 이 방송을 이제 보시는 분이 얼마나 계실까. 오늘 연휴고 해서 진성이시겠죠. 진짜 그러게요. 오늘 좀 그분들을 위해서라도 아주 좀 더 유익하고 진짜 돈 되는 방송 한번 해보고자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시사 부분은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 오늘 아침 출근하다 보니까 5월 22일 날
그 저희 미국하고 정상회담이 이제 결정이 되었고요. 27일 이제 북미 정상회담 저희가 상상하지도 못한 속도로 해서 이제 정서의 변화가 이제 그 이어져 가고 있는데 저 아주 긍정적으로 보는 부분이 어차피 이제 부동산 시장이라는 게 이제 심리 시장이다 보니까 긍정적인 역할을 분명 해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좋은 결과를 내서 저희 부동산 시장도 그렇고 저희 국내 경기 모두 화랑새로 이어갈 수 있는 그런 좋은 분위기로 연결되는 것 좀 벌써 그런 기원합니다. 분위기가 네, 파주 쪽이랑 의정부 쪽에서 나타나고 있다고 네, 하죠. 맞습니다. 그 들리는 소식에 의하면 거기 지금 현재 근무하고 계시는 분들, 네네네. 이제 분양시장에 계시는 분들이 네, 그날 정상회담이 우리나라, 그러니까 우리와 그리고 이제 북한과 정상회담이 있던 날 네, 지역주택조합 아파트가 네. 그 자리에서 60개가 계약이 됐다고요. 네, 맞아요. 예, 그 정도로 지금 저도 사실은 최근에 그 파주 쪽 상담을 굉장히 많이 받았었는데 네네네. 지금 파주 쪽에 뭐 오피스텔이라든지 생활형 숙박시설이라든지 네. 혹은 아파트라든지 분양된 게 굉장히 많았습니다. 네네. 그런데 다른 신도시들보다 굉장히 가격대가 많이 떨어지고 있었어요. 음. 반대로 음. 임대료도 굉장히 낮았고요. 네, 근데 그게 지금 완전히 완전히 분위기가 반전이 됐다고 하죠. 그렇죠. 참 그러고 보면은 조금 그 여파가 조금만 더 우리한테도 좀 다가왔으면 피부로 좀 느낄 수 아, 예, 있는 분명히 좀 저 전환 네. 되리라 생각되고 있습니다. 아무튼 뭐 저 5월 그 3일날 이제 미국 그 FOMC 이제 연준에서 이제 그 금리 일단 동결했고 뭐 3번이나 4번 정도 올해 안으로도 뭐 금리 인상의 예고가 되고 있는데요. 뭐 물론 이제 부동산 시장이 이제 그 오르락내리락하는 키포인트에서 중요한 몇 개 포인트가 있는데 굿뉴스라고 하면 이런 전 한반도 정세 변화. 배드뉴스라고 하면 이제 금리 인상을 좀 꼽을 수 있겠는데 그거는 이제 앞으로 시장 상황에 따라서 한번 저희가 계속해도 방송 때마다 한번 점검해드리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부터는 이제 방송의 어떤 그 형식 패턴 좀 약간 이제 변화를 주었는데요. 지난 방송의 어떤 그 리마인드 지난 방송했던 거 한번 되짚어보고 그리고 이제 본 방송 그리고 나중에 이제 그 말미에 어떤 그 광고 방송을 해서 다음 그 방송 주제를 약간 좀 쉽게 그리고 포인트 잡아서 한번 설명해드리고 각을 잡아서 그리고 순서 있게 그리고 나뉘어서 그렇게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기억하실지는 모르겠지만 그 지난주 수요일 날 방송 때 저희가 물건을 2개를 방송을 드렸어요. 하나는 이제 그 최고 안정성 수익력 상품이라고 그래가지고 서울 지하철 2호선 상왕십역 6번 출구에 동인드림힐스 주상복합 건물의 글로벌 프랜차이즈로 10년 입점이 그 확정된 상품을 소개드렸고 그 다음은 지금 SK 하이닉스의 도시죠. 청주시 복합터미널 인근에 있는 소형 호텔 최고 수익률 상품으로 해서 20%로 제가 방송을 드렸습니다. 간단하게 이제 말씀드려서 지난 방송에 이제 저희가 이제 권호상 팀장님이 그 동인드림힐스 그 주상복합 10년 글로벌 프랜차이즈를 이제 그 설명을 해주셨는데 오늘 한번 리마인드하는 그 입장에서 뭐 한 서너 개의 포인트를 한번 다시 한번 짚어주실 수 있으실까요? 예, 서너 개가 될지 한두 개가 될지 일단은 말씀드려 볼게요. 자, 일단은 서울 시내에 있는 그 유동 인구를 많이 책임지고 있는 지하철 기존 노선에 그 중에 하나에 있는 저희가 뭐 굉장히 많이 바라는 거죠. 게다가 대로변 가시성이 있는 지역에 게다가 지금 현재 그쪽이 집가가 오르고 각광을 받는 이유가 주거 시설로서의 그 편의성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주하고 계시다는 것 때문에 이제 그렇게 된 곳에 그 생활에 필요한 그 밀접형 업종이 그것도 대형으로 예, 이미 많이 알려진 브랜드로 들어온다는 거에 이제 의미가 있겠고요. 이제 그런 거로 우리가 그렇다면 다른 곳에 투자하는 것보다 이것을 왜 해야 되느냐라는 것. 이제 첫 번째는 지역적인 것 포인트를 하나 알려드렸고 두 번째라면 아무래도 잘 아시다시피 상가는 조금 금액이 다른 거에 비해서는 좀 무거울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투자하실 수 있는 분들이 제한적일 수는 있을 수 있는데 뭐 그건 어쩔 수가 없긴 하죠. 그런데 이제 이런 얘기가 있죠. 그때 방송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소액인 경우는 좀 가볍게 결정하실 수 있고
가볍게 움직일 수 있고 그리고 환금성과 관련된 거에 이 정도야 내가 표를 팔려고 할 때 누군가 사주겠지라는 걸로 좀 마음이 좀 편하셔서 쉽게 결정하시는 분야가 있다면 상가나 이제 건물 쪽은 이제 금액대가 좀 무겁다는 것 때문에 내가 만약에 그걸 판다 그러면 대체 어느 정도 기간 안에 팔릴까라는 환금성인 거가 조금 부담스러우실 수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제가 그때 그 말씀도 강조드린 내용인 것 같은데 이 물건이 10년 임대차와 그리고 이제 그 총 기간 10년 동안에도 3번의 그 수익률 향상이 있을 거라고 이제 말씀드렸었고 이제 대로변 가시성, 뭐 2호선 지하철역의 뭐 그 접근성 그리고 이제 배우 수요 뭐 모든 면에서 뭐 만족한데 이제 이런 물건이 됐을 경우에는 이제 좀 뭐 가장 적은 물건을 저희가 소개해드린 게 약 10억대였던 것 같아요. 이제 그 정도 금액대 그 큰 돈이라 할지라도 이런 물건은 그 황금성에서 다른 물건에 비해서 굉장한 장점이 있다. 뭐였죠? 장점이 있다. 이게 뭐 5월이라서인가? 많이 바쁘시네. 아무튼 예.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역적인 것에서의 어떤 그리고 수익과 관련된 걸 제가 뭐 깊이는 말씀을 안 드렸습니다. 이제 세 번째가 이제 수익성을 말씀드릴 건데 이제 그 일단 후에 주초로 말씀드린 황금성적인 면에서도 굉장히 그 선택하실 때 굉장히 유리한 점이 있을 것이다라고 봐진다는 걸 좀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뭐 아무래도 뭐 수익형 부동산이니까 수익성을 따져봐야 되는 건 사실이고요. 자 그런 거에서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아까 김호 마스터님이 다른 거대로 뭐 호재를 정치적인 걸 얘기하셨다면 약간의 안 좋은 점으로 금리 인상과 관련된 거에서 조금 부담스럽지 않냐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습니다. 다른 거대로 우리가 돈을 빌렸을 때 내야 되는 이자는 오를 거예요. 예, 근데 우리가 예금해놓고 그 돈을 받을 수 있는 이율은 사실 그렇게 큰 변동이 없을 겁니다. 결국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약간 금액대가 무거운 돈이라도 안정성만 있다면 근데 제가 안정성을 이미 충분히 강조드렸고 거기다가 다른 물건지에 비해서 어떤 그런 입지적인 문제 때문에 환금성이 좋다면 수익은 어느 정도만 받쳐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은행에 넣어놓는 걸로 저희가 편리하다는 것이 그 두 가지인데 마지막까지 해결이 된다면 충분히 결정할 수 있는 물건이라고 생각이 돼서 그런 세 가지 포인트 정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좀 자료를 하나 좀 준비하신 게 있는데 이제 두 번째 저도 좀 얘기를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여기 동인 드림일스 자료는 제가 준비를 했기 때문에 네. 제가 조금 더 보충 설명을 드렸으면 그럴까요? 합니다. 예, 그러십시오. 저는 조금 다르게 해석을 할게요. 네. 지금 아마 연일 보도로 보셔서 아실 겁니다. 조금 있다가 제가 이제 강남권 오피스텔 이야기를 드리면서 지금 현재 부동산 흐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한 번 더 짚고 가겠지만 오늘 자료 중에요. 1번 자료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오늘 보내드린 자료. 거기 지금 어마무시한 기사가 보이실 거예요. 강남 4구 집값 4주 연속 하락세. 그러나 서울 매매가는 올라간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강남 4구라고 하면 다들 아실 거예요. 뭐 아시는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강동구를 얘기합니다. 하나가 더 생겼습니다. 성동구입니다. 자, 5구인가요? 예, 5구가 된 거죠. 자,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는 거냐면요. 다들 강남 이러면은 집값은 떨어지고 전세값, 월세값 다 떨어지는 거 알고 있지만 어쨌든 부동산 집가의 변함이 없다라는 사실들은 다 알고 계세요. 그런데 성동구라는 이 특수한 경우는요. 왕십리 뉴타운이라는 6,000세대를 신축으로 끼고 있는 단지입니다. 네네. 서울 시내 신축 아파트 찾기는 굉장히 힘들어요. 어렵죠? 앞으로 더 올라갈 거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리고 그래서 그 6,000세대를 끼고 있는 그 지하철역이 상왕십리역이에요. 네. 잘 모르시더라고요. 상왕십리역에 대해서 2호선이야? 2호선 뭐 2호선이 또 저 밖으로 빠지는 2호선이 하나 있잖아요. 네네. 용두역 쪽으로 해서 넘어가는 그쪽으로 알고 계시더라고요. 아닙니다. 메인 2호선이고요. 네. 메인 2호선 지하철역 바로 앞입니다. 이거에 대한 그 프리미엄은
이건 그냥 뭐 말로 설명을 드릴 수가 없죠. 참고로 하나 말씀드릴게요. 그 맞은편에 센트라스 상가들이 있어요. 육객지죠? 예, 육회지죠. 네. 육회지의 지하 1층은 여기랑 연결되어 있습니다. 맞습니다. 지하 1층입니다. 그런데 그 지하 1층 연결되어 있는 아이스크림 매장에 지금 평당가가 몇 천이 뛰었는지 모릅니다. 지금 네. 예, 직접 운영하시다가 매매 진행 중이시라고 해요. 아, 그러세요? 예. 근데 그게 제가 알고 있는 가격만 해도 육회지의 그때 당시 지하 1층의 분양가가 1,030만 원에서 2,990만 원 정도였어요. 네네. 예, 근데 이게 지금 3, 4천대가 넘어갔죠. 그렇군요. 예, 그만큼 지하철역 바로 앞, 지하철역 끼고 있다라는 거는 다들 아실 거예요. 그만큼 가치가 굉장히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거에 일단은 주목을 좀 하셔야 될 것 같고요. 하나 더, 요즘 상가 분위기 굉장히 안 좋습니다, 사실. 네. 네. 사실 분양받고 나서 가장 무서운 게 어떻게 보면 상가예요. 왜? 내수 경기가 너무 안 좋습니다. 임차를 맞출 수가 없어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요. 4%만 맞춰줘도 성공한 겁니다. 네네. 네, 거기에서 대출까지 끼고 6% 맞춰주면 아주 훌륭한 거예요. 단 상가라는 특수성 때문에 추후에 시세 차익에 대한 부분을 오피스텔이나 다른 수익형 상품들보다 더 볼 수 있다라는 그 기대 심리 때문에 상가들을 많이 진행을 하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래서 어떠한 임차가 들어올 수 있는지, 얼마나 상권 분석이 정확하게 됐는지, 어떤 업종이 여기 들어와서 임대를 받고 진행을 했을 때 내가 안정적으로 월세를 받을 수 있는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네. 자, 그런데 거기에 있어서 우리나라에서 최대 규모의 우리나라의 굴지의 그 1군 업체가 네. 그 중요한 생활 거는 예, 편의시설이죠. 경쟁자가 없습니다. 예. 이 프랜차이즈가 전체가 다 들어가는 거잖아요. 네, 동인 맞습니다. 드림힐스는 전체가 다 들어가는 건데 하나 여러분들이 스세권이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네. 스타벅스가 있는 상권이 굉장히 좋다라는 거 알고 계실 겁니다. 이렇게 앵커가 되는 점포가 있는 곳들은 네. 빛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 가치가 올라갈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이런 일군 업체들을 입점을 시키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예전처럼 위치 좋다고 들어가지 않습니다. 요즘에는 수수료 매장이라고 해서 월세 주지도 않습니다. 나오는 매출에 따라서 일부를 드려요. 네. 예, 그런 경우들도 있어요. 그래서 위치를 굉장히 따지고 들어간다는 거거든요. 일군들이 아무데나 들어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네. 프랜차이즈 1군 업체의 주인이 되실 수 있는 기회입니다. 동인 네. 드림힐스는. 그것도 지하철역 바로 앞. 그런데 하나 더. 그 대지의 높낮이를 좀 이용을 해서요. 지하 1층이라도 지하 1층은 아닙니다. 지하 1층이라도 1층에서 가시효과가 있어요. 네. 예, 그런 것까지 생각하신다면 지하 1층의 가격으로 추후 1층의 매매 시세를 보실 수 있는 곳이 바로 이곳이죠. 그래서 저는 자료를 준비하면서도 이 확정 수익률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이 정도로 안정성 있는 곳은 없다라고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어느 상가를 조금 연구를 해보시고 고민을 해보신 분들은 지금 가장 힘든 게 임차라는 사실도 알고 계실 겁니다. 땅값은 계속 올라가요. 지금 빨리 선택을 하시지 않으면 앞으로 더 힘들어질 겁니다. 특히나 이 역세권은. 그 좋은 기회 있으셨을 때 마스터님하고 상의를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어차피 그 지난주는 물건 방송이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는 이런 부분에서 단 한 가지 그 옆에 600세대 그 짜리 하나 들어오는 거 있잖아요. 뉴스데이. 그것까지 들어와야지 조금 더 안정적으로 바뀌긴 하겠지만 사실 지금 현재로 봤을 땐 약간 그 좀 개발이 더딘 상황들은 있어요. 그런데 뉴스데이를 가는 출구가 6번이라는 사실도 예, 좀 기대를 해보실 만하시죠. 자, 그리고 그 두 번째 그 방송을 들었었는데 그때 이제 그 우리 권우상 팀장님께서 마지막으로 좀 이 부분 아쉽다라고 했던 부분이 하나가 있었어요. 기억하고 계신가요? 네, 그때 이제 이 좋은 그 부분들, 일단 좋은 물건들인데 도대체 그 서울 같은 경우에는 지하철을 역으로 이제 표시가 되니까 몇 번 출구, 몇 호선 몇 번 출구하면은 이제 그 투자가 분들도 이제 머릿속으로 거기쯤라고 이제 인지가 될 텐데 청주 같은 경우는 사실은 아는 사람은 알겠지만 일반 투자가들이 그렇게 그 명확하게 어느 지역이다라고 이제
아시는 분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가보고 싶다고 한 그 얘기. 가보고 싶고도 지도상으로 네. 어디쯤이냐. 네. 혹시 지도상이 좀 이게 준비가 기억나네. 됐나요? 네. 예, 그 네. 지도 한번 해주세요. 그 예. 뭐 신 팀장님께서 한번 좀 말씀해 네네. 주시겠습니까? 청주가 어떤 그 도시냐면요, 굉장히 보수적인 도시입니다. 교육도시가 뭐갓 쓰고 다니나요? 굉장히 보수적이고요. 네. 그 청주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시고 여기가 그렇죠. 지금 어떤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모르시는 분들, 여기 상권이 어떻게 형성되어 있는지 모르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시죠. 자, 그래서 제가 조금 더 보충 설명을 해드리려고 네. 갔습니다. 지난주 제가 방송을 못해서 우리 권 팀장님이 혹시라도 전 팀장님과 제 욕을 하실까봐 보고 있었습니다. 다행히 뭐, 예, 어떻게 뭐, 안부조차 묻지 않으시길래 좀 많이 서운했고요. 네. 자, 그 지도 띄워주세요. 네. 워낙 솔직해서. 복수를 이렇게 하나? 네. 자, 지금 보시는 지도가 그냥 청주 지도라고 보시면 되세요. 청주의 그냥 가장 핵심 지도라고 보시면 되시는데요. 청주시청 보이실 겁니다. 그 우측에 청주시청, 청주 북도청이 있는 쪽이 청주 지금 현재 시내예요. 네. 네, 현재 시내고 여기는 앞으로 구도심이 될 겁니다. 왜? 청주 터미널 사거리를 기점으로 해서요. 위쪽으로 현재 하이닉스 1차가 들어와 있고요. 그 위쪽이 지금 그 일반 이제 산업 지역이에요. 가장 청주에서 큰 산업 지역이 형성이 되어 있고 그 아래쪽으로 해서 가경 도시개발구역이라서 거기 지금 신축 아파트들이며 분양시장이 굉장히 활발하게 열려 있는 상태입니다. 네네. 자, 그리고 지금 그 소개해드렸던 그 터미널 사거리에 있는 소형 호텔 같은 경우에 제가 빨간색으로 표시를 했을 거예요. 터미널 사거리라고. 여기라고 보시면 되세요. 터미널 사거리라고 보시면 되시고, 네. 그리고 그 앞으로 개발해서 이제 많은 관광 특구가 있을 고럴 예정인 유네스코 관광개발지구는 현재 그 고인세 박물관이 있는 쪽으로 해서 계속해서 지금 점차 관광 특구가 되어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시고요. 그 위쪽으로 하이닉스와 연결이 되어서 봉명, 신봉, 토지 구획 정리구역 한마디로 여기도 택지개발지구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그 위에 또 여긴 지금 제가 표시를 따로 해놓진 않았지만 청주 테크노폴리스 일반 산업단지가 있고요. 네. 그리고 서청주 쪽으로는, 그러니까 청주 인터체인지, 서청주 쪽으로는, 조금 더, 그 청주 쪽으로 보시면은 그 오송역 있는 쪽으로 해서 여기까지가 다 청주입니다. 네네. 지금 한창 개발 진행 중인 오송 생명과학 국가산업단지. 지금 뭐 서울에서나 어디 그 시내에서 뭐 청주 쪽 분양한다라고 하면은 다 오송 보시면 되실 거예요. 그래요? 예, 그 정도로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지역인데 이 지역들의 모든 인구들이 버스 터미널을 이용을 했을 때 역보다는 아직까지는 청주는 터미널이 그렇죠. 예, 조금 더 청주 이 터미널이 복합 터미널이거든요. 네네. 그렇다 보니까 조금 더 규모가 큽니다. 네. 자, 그래서 터미널 쪽으로 많이 모이는데 터미널 사거리의 우측편이 현재 지금 새롭게 형성되고 있는 상권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네. 자, 그리고 이 정도로 지금 청주가 계속해서 개발이 들어가고 있고 인구들이 유입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시장 분위기는 뭐 아직까지 인구들이 유입이 되고 기업들이 들어가 있는 상태들이 아니기 때문에 분양시장이 조금 흔들리긴 합니다. 그런데 투자를 해놓으시면 미래 가치는 굉장히 높은 지역이 청주라고 일단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그리고 최근에 그 가장 먼저 소형호텔 방송을 하면서 가장 많은 질문을 하고 또 그러면서 공부를 많이 했던 게 아마 제가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그렇겠죠. 예, 그 김주찬 팀장님과 우리 네. 김호 마스터님의 소개로 네네. 제가 아마 소형호텔만 방송을 2번인가 3번인가 했었을 거예요. 그렇죠. 예. 네. 그 이후에 저희 그 투자의 신 쪽으로도 상담이 굉장히 많이 들어왔었어요. 근데 상담을 하다 보니까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상가랑 다르게 생각하지 마세요. 어차피 내가 받는 수익률입니다. 어차피 상가 한 점포를 어떠한 업체든 뭐 여기 그 우리 지금 드림힐스처럼 1군 브랜드든 어디든 그 한 점포나 여러 개의 점포를 임대를 주는 게 아니라 건물 전체를 임대를 주시는 거예요. 마스터 예. 나가죠. 거기에 따른 임대료를 받으시는 거고요. 그런데 왜 임대료가 이렇게 세? 그 사람들도 손해보는 장사는 하지 않습니다. 보통
총 매출의 3분의 1이 임대가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그래서 아마 이 정보가 나갔을 때 2,700을 내가 월세를 받을 수 있다고? 라고 생각하셨던 분들 굉장히 많으실 겁니다. 분명히 있으세요. 항상 똑같은 질문이세요. 받으실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마스터님께서 그 확실하게 얘기를 해주셨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이 청주터미널 사거리 소형 호텔 같은 경우에는 대출과 임대에 대한 조건이 진행이 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계약 전체가 무효화됩니다. 네. 그러니까 대출과 임대가 진행이 된다는 거고요. 하나 더 소형 호텔의 대출은 1군에서 나옵니다. 네네. K은행과 S은행에서 나오죠. 예. 그리고 은행 이름이 말씀하셔도 됩니다. 아 그래요? 국민은행과 신한은행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대출 금액 30억은 대지와 건물의 가치와 지금 현재 그 인근에서 나오고 있는 수익 대비해서 이미 다 결정된 금액이라는 걸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 말씀 왜 드리느냐? 동인 드림힐스도 그렇고요. 청주터미널 사거리 소형 호텔도 그렇고요. 최근에 그 상가라든지 네. 수익형 뭐 오피스텔이든 수익형 월세 받는 모든 상품들을 진행해 보셨던 분들은 대출받기 얼마나 어려운지 아실 겁니다. RTI 적용됐고요. DSR 적용됐습니다. 네네. 그리고 기본적으로 중도금 대출 30% 이상 안 나오는 데가 태반이고요. 내 돈 70%에서 50%를 갖고 있어야 요즘엔 상가하세요. 네. 자, 그런데 동인 드림힐스는 최고 80%까지 대출이 되죠. 네, 그렇습니다. 여기는 30억까지 됩니다. 예. 네,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이거 수익형 부동산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수익률이 19.5% 20%가 나올 수 있는 거고요.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그리고 여기 청주의 특징이 하나 더 있죠. 마스터님 혹시 이거 지난주에 제가 앞부분만 사실 봤어요. 저 욕 하나 안 하나. 글쎄요. 네, 대지가 300평이에요. 네, 그게 340평. 중요한 부분이죠. 네, 그 혹시라도 다른데 이렇게 뭐 상담 받아보시면 아시겠지만요. 340평의 대지를 가지고 있는 곳은 없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거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여기가 일반 상업지에 굉장히 상권이 화려하다라는 걸 생각하시면 나중에라도 추후 다른 사업을 진행을 하셔도 굉장히 그 개발 이익이 높은 지역이고 그리고 지금 리모델링 들어갔습니다. 리모델링 했어요. 새 건물이에요. 그거 대비해서 보셨을 때는 아마 임대 수익도 상당히 높으실 겁니다. 맞아. 이제 그 지난 한 두세 번에 이제 정권에서 이제 약간의 어떤 그 세부적인 부분에 좀 변화는 있었지만은 큰 줄기가 이제 변화가 없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사실 이제 그 노무현 정권 때 이제 확정된 세종 그 자치 시도를 그 정권이 바뀌었다고 해서 이거를 뭐 정책적으로 없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그 딴 데 가 계신 박근혜 대통령도 그거 좀 지지를 하셨었고 그때 이제 했던 그 지방 그 중심 분권형으로 해서 굉장히 정책적으로 밀었던 부분들이 이제 세종시가 이제 1번 타자였고 그 다음에 이제 평택이라던가 이제 청주 부분은 이제 나중에 평택보다 나중에 이제 어떤 이슈화 되기 시작했는데 그때 전에도 뭐 군대님 아실지 모르겠죠 오창 그리고 오송 이 부분도 사실 청주의 어떤 그 번역이었는데 지난 방송 때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을게요. 청주 인구에 대해서 100만 명입니다. 평택시나 뭐 청주시도 이제 분당급 도시로 해가지고 인구 100만 명이라는 거는 상당한 그 사회적 인프라가 좀 필요한 도시고요. 그만큼 뭐 세원이라든지 그 정부에서 어쨌든 그 정책을 마련할 때 최우선적으로 인구 위주로 배치를 하다 보니까 뭐 군소 도시에도 물론 뭐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없겠지만은 이 도시 부분에서는 문화적인 부분, 사회 인프라 부분은 엄청나게 많은 부분을 좀 차지하고 있다. 그래서 아침에 이제 제가 잠깐 그 신문 스크립에서 이제 중요한 부분들 몇 가지 좀 체크해봤는데 요 부분이 사실 이제 그 굉장히 이제 개괄적인 부분이긴 하나 그 도시를 그 먹여 살리는 부분에서 가장 중요한 게 제가 일자리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어쨌든 SK 하이닉스가 2007년부터 이쪽에 이제 선정을 해서 점차적으로 투자를 해오다가 작년 그리고 올해 집중적으로 2025년까지 지금 뭐 수치상으로는 23만 4,168제곱미터 평수라면 7만 836평입니다. 15조 5천억 원을 이제 투자를 했고요. 그리고 SK 하이닉스 하나만
지난해 그 5배 법인 소득세를 냈습니다. 재작년에 비해서 5배가 이제 법인 소득세가 그만큼 증가했다는 거는 그만큼 매출 규모도 커졌고 부가해서 이제 고용 양도 커졌기 때문에 인구 유입은 좀 더 가속화될 수밖에 없다. 그런데 뭐 어쨌든 850억 정도 신고했고요. 또 하나 이제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청주시 관내에 한 그 11,000개 어떤 법인들이 이제 법인 소득세를 납부를 하고 있는데 작년 한 해만 1,620억을 냈습니다. 신고 법인은 한 5.5%, 한 570개가 이제 그 회사 숫자가 증가했고요. 신고액은 무려 77.6%가 증가한 708억 정도를 납부하다 보니까 간단히 비교해서도 이 숫자 이제 수치상으로만 해도 청주라는 도시가 얼마나 급속하게 발전하고 있다라는 걸 이거 수치상으로도 보여주는데요. 제가 뭐 청주는 이제 가끔 갑니다. 그 뭐 이런 소형 호텔 물건들도 뭐 없어지는 거 있고 아마 용도 변경해서 주거형 그 오피스텔로 변환하는 것들도 물론 있는데 어쨌든 지금 현재 있는 뭐 비즈니스 호텔이라든지 아니면 일반 상대하고 있는 뭐 소형 호텔이라든지 SK 하이닉스에 관계된 직원으로 해가지고 2년 가까이 예약이 풀로 다 2년이 예약이 다 차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가면 아마 그 뭐 이런 목적 아니래도 뭐 방문하는 그 관광객이라든가 아니면 뭐 출퇴근하는 뭐 그런 그 다양하죠. 있는데 이제 방문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뭐 저희가 물건방송 말미에 그 동인드림일스도 그렇고 여기도 그렇고 근데 기본 틀은 같아요. 최고 수익률이 될 수도 있습니다. 동인들 지금 아까 이제 상가 수익률이 계속 낮아지는 문제에서 4%에서 4.6% 구간이면 굉장히 높은 수익률이고요. 거기에 부과해서 이제 안정성 부분 마지막에 아까 권순영이 그 짚어주신 환금성 부분까지 다 가지고 있어서 저희가 수익형 부동산 투자할 때 항상 그 점검해 보는 순위별로 이제 순서는 좀 바뀌었습니다. 안정성과 수익률 자체 그리고 황금성까지 두루두루 갖고 있는 좋은 물건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강조드리면서 오늘 물건 부분 리마인드가 좀 길긴 했는데 여기서 마치고요. 오늘 이제 그 두 번의 방송의 어떤 키포인트인 강남권 오피스텔 분양시장 한번 가볍게 이번 방송 한번 가볍게 뭐 분위기 좀 짚어보고 다음 방송 때 구체적인 자료를 가지고 한번 정밀하게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권 팀장님이 보시는 지금 현재 강남 분위기는 어떤가요? 뭐 꼭 그게 뭐 상가다 뭐 이런 특정적인 부분들이 그 권 팀장님이 아마 그래도 다시 말씀드려야 되는 거죠? 권 팀장님이 그래도 지금 현재 강남에서 가장 오랫동안 계셨기 때문에 계속 지켜보시는 그 강남 분위기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게 꼭 뭐 상가에만 국한된 얘기는 아니고 뭐 그 DH 자이부터 시작해서 어마어마했던 일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최근에 좀 안타깝게 뭐 다음 주에 한 번 더 짚어드리겠지만 그 정말 강남 불패라는 강남에서 불패가 지금 생긴 현장도 하나 있어요. 네네. 네, 좀 안타깝긴 한데 뭐 그럼 그건 물론 위치적인 영향도 있었을 거라고 봅니다. 저는. 하지만 거기도 금방 다 끝날 거라고 봅니다. 왜? 모두들 알고 있는 강남이기 때문에. 물론 그 강남이 이 우리가 얘기하는 그러니까 며칠 전에 참 재밌는 일이 있어요. 동생을 강남에서 보기로 했어요. 네. 강남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렇죠. 지금 그 우리 그때 소개해드렸던 학동역도 있고, 그렇죠. 그리고 또 진짜 우리가 막 얘기하는 강남역도 있고, 지금 다음 주에 이제 말씀드린 선릉역도 있고, 역삼도 있고, 네. 뭐 강남이라고 하면은 굳이 그렇게까지 표현 안 하지만 교대도 강남으로 보통은 보죠. 뭐 서초교대라고 하진 않잖아요. 네, 뭐 교대에서 보자. 여기도 어떻게 강남으로 보잖아요. 근데 강남에서 보자 할 때 제가 사람 만나는 데를 되게 싫어해요. 근데 정말 그 동생이 강남인 줄 알고 강남에서 약속을 잡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강남은 강남역을 기준으로 한 강남이 아니라 지금 뭐, 예. 권 팀장님이 보신 전체 강남의 분위기는 좀 어떤가요?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지금 강남에 거주하시면서 자산이 있으신 분들은 지금 전망을 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어떻게 추이가 돌아갈 거냐라는 걸로 돼 있고 그분들은 사실을 아시겠지만 그 다량의 부동산 보유자들이 이제 문제였었던 거고 그렇지 않으신 몇 가지 문제가 없으신 분들은 뭐 그렇게 뭐 어차피 뭐 안정성으로 가지고 계시긴 한데 아시다시피 올 초에 처분하실 때대로 많이 처분을 하시긴 하셨어요. 어차피 이렇게 타이밍이 지나간 거 어쩔 수 없이 지금 가고 있고 네 그렇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아까 말씀하신 네. 그 강남을 필두로 한 이제 뭐 과천이나 뭐 한남동 같은데 계획됐다는 뭐 로또 아파트 관련 네. 그 뭐 이런 것이 이제 분양 시장 내지는 부동산 경기 그 회복에 조금 어떻게 좀 시발장이 되거나 뭐 좋은 영향을 주지 않겠냐라고 보시는 분석들도 있으시던데 네. 제가 생각해 본 바로는 그거는 강남에 계신 분들의 시장은 아니에요. 왜냐? 이분들은 다주택자가 무서운 사람들이라 지금 그거를 아무리 돈이 된다고 해서 들어둘 수가 없어요. 근데 여기 진출을 원하는 다른 지역에 계시는 자금력이 있으신 분들에게 메리트가 있어 보이기 때문에 이제 그분들이 이제 관심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인원들이 그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모델하우스 같은 데 방문하신다고 보거든요. 네. 간단하게 제가 이미 말씀드렸는데 강남권에 계신 분들은 지금 현재 관망세입니다. 네. 그리고 이분들이 찾으시는 건 꼭 부동산만이 아니라 아까 제가 그 동인 그 상가 말씀드릴 때 말씀드렸는데 만약에 이분들에게 대단히 자산이 있다면 이걸 어떻게 유지를 할 거냐에 관심이 있어요. 유지. 네. 수익이 얼마 나냐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유지를 어떻게 할 거냐에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안정성이 필요한데 제가 그런데 그 안정성에다가 황금성까지 제가 말씀을 드린 이유가 일단은 안정성이 제일 필요하고요. 그렇죠. 막말 한 번 할게요. 까지지만 하면 돼. 예? 내돈 뭐 얼마 남고 이런 건 중요하지 않아. 네. 이제 어쨌든 그런데 이것이 이제 되팔려고 할 때 그만한 가치가 있는 자리겠냐라는 것인데 제가 이제 그런 거대로 이제 그런 물건들이 선택되어질 것이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아마 지금 주거용 오피스텔 같은 경우도 뭐 나라에서 하나를 받쳐주고는 있죠. 네. 일단은 그 임대소득자를 내는 거에 그 정부가 굉장히 호의적이고요. 예. 그리고 얼마 전에 나온 기사에도 나왔지만 그 취득과 관련된 세제를 꾸준하게 유지해 줄 것 같아요. 너무 많다고 해요. 뭐 지금 현재 가입돼 있는 뭐 GD 뭐라고 하냐, 지세인가 어쨌든 이런 나라들 중에 취득세율이 굉장히 높다고 하는데 이걸 좀 낮추는 방향으로 해서 보유세를 올린다고 하는데 네. 그런데 아시다시피 우리가 소개해드리는 이제 수익형 부동산 쪽에 특히 뭐 아까도 뭐 잠깐 얘기 나왔던 오피스텔 라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임대소득자라는 것이 존재를 해서 이거대로 세세를 이제 지금 말씀드린 그런 일반적인 거에서 이제 그 세이브가 된다고 할까요? 아니면 이게 방어를 할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까요? 네. 그래서 아직도 그 여전히 메리트가 있는 그런 방법이지 않냐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 지금 여기까지가 이제 제가 들을 수 있는 전체적인 분위기 같아요. 네, 이런 모델을 이제 추가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 잠깐 뭐 제가 이제 그 권 팀장님 말씀하신 부분에서 한 번 더 이제 짚고 넘어가는데 그 얼마 전에 제가 이제 그 출근을 하면서 자주 듣는 방송이 있습니다. 이제 경제 방송인데 이제 어느 나라도 마찬가지겠지만 그 부동산에 관련된 이제 두 양대 축이죠. 거래세, 보유세 중에서 사실 저희 나라가 이제 거래세가 굉장히 높은 편에 있어요. 거래세를 하려면 뭐 취득세, 등록세, 이제 양도세 이 부분은 세계 그 거의 최상위 수준에 이제 올라와 있는데 다만 이제 보유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계산해서 10억짜리 아파트 갖고 있으면 1년에 한 100만 원에서 120만 원 냅니다. 그거는 뭐 저희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낮은 하위 부분에 있겠는데 요거를 이제 균형추를 맞추기 위해서는 아마 좀 제 생각인지 뭐 다른 분인지 모르겠지만 이제 거래세가 그동안 셌다는 거는 결국에는 이제 좀 오래 보유하고 있어라 뭐 이런 얘기도 되지 않았을까라는 그리고 뭐 지방세수와 관련된 걸 그렇죠. 그 굉장히 핵심입니다. 지방세냐 국세냐 그 차이에서 나오는 그런 비율일 수도 있고요. 어쨌든 이 균형추가 어쨌든 그 거래세는 조금 이제 완화하고 보유세는 좀 강화하는 그래서 균형추를 어느 정도 맞추겠다. 제가 지금 보셨다는 그 기사 같은 거에 진짜 놀라웠던 게
어떻게 미국은 취등수가 제로냐? 아니, 근데 왜? 거기에 또 하나 더 있죠. 보유세 인상 부분에서 얘기 나온 게 그 8년, 그러니까 주택임대의 경우에 네. 8년 임대 시에 보유세를 면제해 준다고 합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거죠. 네. 그 수익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네. 특히 다주택자들이 지금 가장 겁을 먹고 사실은 뭐 물건을 지금 제가 보여드릴 거예요. 이제 제대로 조금 이제 파고 들자면 그 첫 번째 자료 띄워주세요. 김 차장님. 전 팀장님 첫 번째 자료 띄워. 굉장히 좀 아우 한 달 만에 봤다고. 어린이날인데 왜? 한 달 만에 봤다고. 하나만 또 한 달 만에 봤다고 이제 애정도 식고 막 그래요. 그 첫 번째 자료 보시면은 아까 제가 살짝 보여드렸어요. 강남 4구 집값 4주 연속 하락세. 하지만 매매가는 서울이 가장 많이 올랐는데 그 중에서도 강남 4구가 제일 많이 올랐습니다. 네. 자, 그 얘기는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관망세가 돼버린 거예요. 왜 지금 팔면 양도세, 중과세 맞거든요. 방금 나 예. 찾아했거든. 그리고 네, 또 맞아요. 우리나라에 그러니까 그 고소영 장동건도 빌딩 팔고 난리 났었잖아요. 막 매가보다 그런 낮게. 이야기는 왜요? 아니 근데 그게 사실이었어. 거론하지 마십시오. 아니 그럼 뭐 기사에 다 난 건데. 근데 그게 사실이었었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던 우리 권 팀장님 말씀처럼 지금 매도를 못 하셨던 분들은 그분들은 이제 관망세로 돌아서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우리나라 보유세가 자동차세보다도 더 낮게 나온다고 네, 합니다. 맞습니다. 예. 네. 주택에 대한 보유세가. 그러니까 조금 더 지켜보자. 그게 사실은 맞았어요. 근데 양도세는 안 팔면 안 내셔도 됩니다. 맞습니다. 예, 그냥 가지고 계시면 돼요. 근데 거기에 종합부동산세가 얼마가 나오느냐, 보유세가 얼마가 나오느냐, 아까 국세냐, 지방세냐, 이거의 차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얘네를 올리면서 대신에 다주택자들 같은 경우에 주택임대사업자를 내고 8년 임대 시에 네. 보유세 면제를 해주겠다. 그만큼 아까 혜택이 더 좋아졌다라고 말씀해 주셨던 부분 중에서 이 부분이 이번에 하나 더 추가가 된 거라고 보시면 되시고요. 그리고 대통령 직위특위 6월 개편안에서 갑자기 발표가 됐죠. 이 부분이. 어떤 방금 말씀하셨던. 보유세 올리고 거래세 내린다. 내리겠다. 예. 그런데 거래세가 내려가게 되면 정말 우리처럼 수익형 부동산에 투자하시는 분들은 정말 좋아지는 겁니다. 아까 말씀하셨죠. 미국은 왜 취등록세가 제로냐고. 근데 미국에서 이제 잠깐 짚고 넘어가는데 미국은 이런 체계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게 집을 사는 부분이 이제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제 그 1억짜리 집을 사서 점차적으로 올라가겠죠. 다만 내려갈 때는 그동안 했던 거를 한꺼번에 다 몰빵으로 때립니다. 미국 그 세제 편제가 신용제 때문에 아마 그렇습니다. 생긴 그런 것 네네네. 같아요. 네. 다시 본론으로 와서 네, 그래서 6월 말까지 이 보유세에 대한 권고안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사실 수익형 부동산을 갖고 계시는 분들이나 뭐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나라에서 계속 지금 임대사업을 하는 걸 계속 지금 진행을 시키고 있는 상황이라 요거에 따라가시면 물론 소득세 부분에서는 조금 그런데 또 소득세도 감면받으실 수 있는 부분들이 세금 많죠. 혜택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거까지 진행을 하신다면 사실은 지금 현재 나오는 우리나라의 이 제도를 겁먹으실 필요는 없으실 것 같아요. 오히려 우리처럼 수익형 부동산에 조금 이 주택 보유수 늘리는 거에 좀 겁먹으신 분들은 지금 가장 적기가 아닐까 싶어요. 수익형 부동산에 투자를 하실 수 있는. 예. 그래서 저는 요 지금 말씀 중에서 저 상당히 좀 죄송한 부분인데 저희 이제 그 수익형 부동산 투자하시는 고객들이 뭐 월세를 받는 그 지역이라든지 부동산 이 어떤 그 현황에 대해서는 굉장히 잘 아세요. 근데 사실은 그 이면으로 들어가 보면 부동산 그 하드웨어적인 부분에 대해서 세법적인 그 소프트웨어가 사실 더 중요한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 좀 부족한 부분이 좀 상담을 하다 보니까 그런 아쉬움도 좀 많이 있었습니다. 왜 지금 권 팀장님은 그 학동 CL타워를 계속 진행을 하시면서 분위기를 보고 계시잖아요. 근데 요즘은 또 그거에 꼭 그렇지도 않아요. 워낙 나라에서 세금 바꾼다, 고친다, 뭐 다시 하겠다 이런 보도들이 연이어 나가다 보니까 잘 구체적으로 모르시면서 점점 그냥 두려움만 더 커지시는 거예요.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아마 굉장히 얇게 알고 이거에 대해서 더 내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라든지 앞으로 이렇게 바뀔 거라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부분들은 생각을 안 하시고
지금 집 갖고 있으면은 중과세 받는데. 어휴, 세금 더 내야 된대. 지금 부동산 뭐 사면은 종합부동산세 더 내야 된대. 이것만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지금 그래서 보통 요즘에 오피스텔도 많이 그렇게 생각을 하시거든요. 분위기가 아까 관망세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분들이 가장 사실상 상담을 하시다 보면 그러니까 조금 이렇게 하시는 부분들이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제가 지금 말씀하시는 게 제가 많이 느꼈던 건데 사실 강남 투자의 지금 가장 걸림돌은 뻔듯한 건 너무 비싸고 너무 금액이 무겁고 그 자기가 생각한 예산대로 할 거는 볼품이 없다예요. 아주 간단해요. 간단합니다 정말. 네. 아주 명확하고. 예, 그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이게 무슨 얘기? 이분들 저희보다도 투자를 하시려고 여러 개 보셨고 뭐 어느 부분은 좀 약할지 모르겠으나 자신에게 필요한 거 정도는 꽤 많이들 알고 계세요. 이미 숙지하고 인지되어 있는데 가장 그 걸림돌은 그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아까 말씀드린 거대로 지금 뭐 앞으로 뭐 이제 소개할 물건들이나 뭐 지금 현재 일하고 있는 물건들도 저희가 거기 안에 있는 것이 네. 그래요. 아니 뭐 지금 뭐 대로변이나 1, 2면 도로로 소형 빌딩 사주시는 분들 뭐 지금 광성 보신 분들도 그거 몇 개 알아보거나 이런 걸 수도 있을 거예요. 지금 저희가 이 방송하고 있는 여기도 이제 대치동인데 그렇죠. 저쪽 뒤쪽에 대치 4동 쪽만 해도 제가 중계를 할 때 한 대지가 한 50평? 네. 그 정도만 해도 뭐 그냥 건물 하나 올라가면 하니까 뭐 4층짜리 건물 피로티면 5층이겠죠. 근데 피로티가 아닌 물건들이 대부분 소형으로 나오기 때문에 빨간 벽돌로 지은 90년대 지은 뭐 네. 이런 물건들인데 한 20억 한 15억 그랬어요 사실. 그리고 엘리베이터가 있는 걸로 뭐 대리석 뭐 외부 돼 있는 걸로 번듯한 거 가자. 당시만 해도 뭐 30억에서 한 50억까지는 좀 무리다 40 정도 했을까요? 근데 지금 테헤란로 지금 현재 저희가 여기 앞에 테헤란로 있는데 네. 가까운 데 있는데 여기 지금 저희가 있는 이 위치 물론 여긴 상업지구니까 좀 그렇습니다만 조금 이면도로 가가지고 이종 주거지라든가 이런 곳이라든가 강남 대로 쪽 끼고 있는 강남 쪽이라든가 삼면 도로까지도 그쪽 도로만 끼고 있으면 6m 좀 너무 좁지만 않은 길만 끼고 있으면 사실 1억대가 나 더 넘어요 이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다니시면서 물건이라고 나와 있는 물건들을 가능하면 강남에서 사자라고 네. 와보시면 예전에는 이 정도 금액이었지 않냐. 강남에 아파트를 가지고 계신 분들 그래요. 자기 오른 건 몰라. 그건 당연한 거고 남이 오른 건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이해 되시죠? 재밌는 이야기네. 네, 그 얘기야. 그러니까 내가 이 돈을 할 수 있는 게 없지. 뻔듯한 게 없는 거야. 네, 그러니까 결정을 못 내리고 계신 것 뿐이에요.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대로 여러 가지 법적인 체제라든가 뭐 어쨌든 세제 혜택이라든가 이런 것도 있으니 소액으로 나눠서 분산 투자 물론 조금 귀찮을지 모르겠지만 나라가 요구합니다. 그런 방법도 있고 조금 무리하는 걸 지금 말씀한 대로 세제 그 임차가 잘 맞춰졌다면 그거들로 했으면 세금이 이자가 빠져나갈 것들이 뻔히 보이고 네. 그런 것들을 여러 번 느끼셨잖아요. 집가 상승이라는 게 얼마나 이렇게 빠르게 일어나는지 네. 결국은 시세 차익은 보장돼 있는 걸 수 있으니 어차피 사이클이 돌더라도 뭐 사셔서 전매하실 거 아니잖아요. 지금 말씀드리는 것들이 1년 그걸 보유하시고 뭐 마실 건가요? 그거 보신다고 이런 수억대 아니 수십억대를 투자하신 게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런 거대로의 시야를 조금 돌려보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데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강남의 투자 분위기는 현재 조금 그런 성향이 있다고 봅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거에 제가 빠르게 보충 설명을 좀 드릴게요. 네. 말씀하셨던 것처럼 강남에 뭔가를 투자를 하려고 하면 괜찮은 거는 너무 비싸다는 생각이 들고 좀 아니다 싶은 거는 이런 느낌이 드세요. 그러니까 좀 내 기준에 맞다 싶으면은 이런 느낌이 드세요. 강남 더 개발이 될 게 없을 것 같으시죠? 아닙니다. 앞으로 특히나 이 테헤란로를 중심으로 해서요. 네. 그 잠실의 관광 특구와 연계가 돼서 네. 코엑스까지 네. 그리고 이 테헤란로 그리고 그 테헤란로를 이제 끼고 있는 각종 기업들 네. 그 인구들의 추가적으로 더 들어오게 되는 큰 이제 그 브랜드가 될 빌딩들까지
지금 어마어마하게 개발 호재들이 많습니다. 네. 네, 더 다음 주에 제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지만 네. 자료 잠깐만 좀 띄워주세요. 몇 번 자료부터 띄워주시면 되냐면요. 4번부터요. 지금 보시는 자료가 코엑스에서 잠실 운동장 일대로 국제 업무, MIC, 문화복합기능 공간으로 쭉 해서 연계해서 개발을 시키는 겁니다. 거기에 이 자료 보니까 저희 강남 홍보대사 같아요. 왜? 이제 강남에 투자하셔야 될 때거든요. 자, 그래서 지금 여기 같은 경우에 앞으로 계속해서 인구들이 유입이 되고 문화적인 컨텐츠들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지역이 강남이라는 거죠. 이게 지금 건물이 낙후됐다, 뭐 어쨌다 이게 아니에요. 강남이니까. 강남이기 때문에 다들 그래서 지금 강남의 물건을 찾고 계시는데 네. 아마 신규 물건이 잘 안 보이실 겁니다. 그리고 또 보시면은 예전 한전 자리입니다. 5번 자료요. 네. 105층 규모의 지금 현재 2021년까지 해서 그 이 한전 건물에 이게 사옥 현대 사옥이죠. 네네. 예, 현대 사옥을 건립할 예정입니다. 여기에 들어오는 인구만 해도요. 코엑스가 거의 지금 2만 명 정도가 상주를 해요. 네. 코엑스 규모보다 조금 더 크게 들어오는 규모다 보니까 5만 명 이상 상주를 할 걸로 보입니다. 네. 자, 그리고 하나 더. 르네상스 호텔 아실 거예요. 라마다 르네상스 호텔 6번 자료요. 라마다 르네상스 호텔 38층에서 40층 트윈 건물로 바뀝니다. 예. 강남이 이렇게 계속 개발이 되고 있어요. 앞으로도 계속 될 어쨌든 예정입니다. 역삼동의 어떤 네. 핵심 자료인데. 그리고 가장 안 될 것 같고 뭔가 부시지 못할 것 같고 뭔가 다시 지을 수 없을 것 같은 이 강남에 새로운 신축들이 들어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 말씀하셨던 대로 당연히 비쌀 수밖에 없습니다. 맞아요. 예, 비쌀 수밖에 이거 좀 비싸지 않나? 그런데 한 가지 더. 관광특구라는 이름으로 최근에 분양했던 잠실의 복층 오피스텔 5평짜리가 2억 3천에 분양이 됐어요. 강남 가격 차이 별로 크게 안 납니다. 네, 그거 제가 말씀드리고 맞아요. 싶고요. 신규 물건이 굉장히 나왔다면은 그냥 그 자리에서 다 완판되는 지역이 강남이에요. 그만큼 투자 가치가 높다는 건데, 그런데 아마 많은 분들이 이 기사는 한 번쯤 보셨을 거예요. 흔히들 보시는, 저도 항상 말씀드리는, 강남에 뭐 왜 사세요? 수익률 안 나오잖아요. 강남에 왜 사시는 거예요? 수익률 안 나오잖아요. 자, 물론 수익률 안 나오는 건 맞습니다. 다른 지역에 비해서. 지금 수익률이 가장 높은 지역이 강북 쪽이에요. 사실 오피스텔, 그러니까 서울에서 보시게 되면 강북 지역이 왜? 지가가 싸니까 오피스텔 매매가, 분양가가 싼 겁니다. 그죠? 자, 그런데 또 이젠 일부 같은데? 많이 올랐던데? 그런데요. 강남 오를 만큼 올라서 안 오르실 것 같죠? 2015년에 입주한 강남역 센트럴 푸르지오가 2억 6천에 분양을 했는데 지금 3억이 넘어갔습니다. 안 오르실 것 같죠? 더 올라갑니다. 앞으로. 그래서 강남은 그때 우리가 학동 CL타워를 소개하면서 특수한 그들만의 리그란 얘기를 예, 맞습니다. 했습니다. 그때도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어렵지 않습니다. 강남 투자 어렵지 않고요. 지금 다음 주 방송을 좀 보시면 새로운 신규 물건에 대해서 아마 조금 더 소개를 받으실 수 있으실 거라고 해주실 거죠? 아, 그럼요. 여기 신혜선 팀장님께서 이제 잠시 말씀 주셨는데 이 그 강남역 센트럴 푸르지오가 이제 2015년도 아니야 14년도죠. 이제 입주를 시작했어요. 그때는 이제 제가 이제 그쪽에서 이제 부동산 중개하고 이제 분양 일을 같이 하고 있을 테니까 이제 그때 당시에 저희가 이제 분양은 이제 2년 전에 2012년 11년 했겠죠. 그때 당시 이제 분양가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 6.8평, 7.4평 요게 제일 이제 메인이에요. 근데 작은 평수는 분양가 2억 4천 후반대. 그리고 이제 좀 7.4평짜리 2억 6천인데 지금 공이 다 이제 3억대를 넘겨서 3억 2천 3천. 근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분양가는 올릴 수 있지만 매매가는 올릴 수 있지만 임대가는 그렇지 못합니다. 어차피 1인 가구가 그 주거비로 그 임대료 낼 수 있는
그 한계 비용이 있기 때문에 100만 원 넘기기 쉽지 않거든요. 근데 초반에 출발할 때는 뭐 80만 원 했는데 지금은 이제 100만 원에서 105만 원까지 넘겼더라고요. 근데 요 추세를 보고 바로 옆에 이제 그 강남역 T 오피스텔 이번에 이제 분양하는 물건이 있어요. 요거는 이제 금액대는 그때 그 분양가랑 거의 똑같다거나 아니면 약간 상향됐다고 보시면 돼요. 어차피 5년이 지난 후니까 임대료는 거의 비슷하게 맞췄는데 평수가 줄었습니다. 평수가 한 1.5평이니까 거의 한 25%가 평수가 준 게 어쩔 수 없는 오피스텔에서 1.5평이면 어마어마하게 큰 내용이죠. 근데 뭐 오늘 저희가 이제 그 강남권 오피스텔 분양 시세, 뭐 임대 시장 분석, 오피스텔 뭐 신축, 구축, 물건 비교까지 이제 해보기로 했는데 시간이 안 시간상 되죠. 좀 예. 안 되니까 이제 그, 전체적인 예. 분위기만 한번 살펴보고 요 공은 다음 주 방송으로 넘기는 걸로 예. 그렇게 그 이어가도록 방금 하겠습니다. 저기 마스터님께서 해주셨던 말씀 네. 중에서 임대료는 그대로인데 뭐 매가는 올라갔다. 매가 분양가. 예. 자, 그래서 다들 수익률이 낮다라고 생각하시는데요. 매가에 대한 수익률까지 시세 그렇죠. 차이까지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강남이라는 거죠. 그냥 단지 월세를 받는 목적이시면은 강남 들어오시면 안 됩니다. 그렇죠. 예. 왜? 수익률 당연히 아니 분양가나 매매가가 비싼데 당연히 월세 자체로 보면은 다른 데랑 크게 차이가 없어요. 말씀하셨던 것처럼 1인 가구가 낼 수 있는 건 한정적입니다. 네. 그렇다 보니까 할 수가 없지만 그러나 그에 따르는 강남이라는 집가 상승에 대한 수익률도 같이 생각을 해보시고 충분히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신축 물건이 있으면 들어오셔도 돼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지금 다들 움직이지 않으실 때 이 방송을 보시는 우리 김호 마스터님과 함께 하시는 네.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지금 발빠르게 좀 움직여 보시는 게 어떨까? 왜? 저희가 이런 방송을 하고 강남의 분위기를 소개를 해드리고 있다라는 건 김호 마스터님이 또 준비하고 있는 무언가가 있다라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 지금 아까 이제 권 팀장님이 잠깐 말씀하셨는데 지금 저희가 이거 방송하는 이제 대치동 학원 건물입니다. 여기 특징적으로 평상시에는 좀 그냥 뭐 단기 임대 이렇게 하다가 여기 많아 흔하죠. 방학 때만 하는데 어마무시한 임대료가 나오고 네. 수익이 나오는 그런 지역이기도 합니다. 요 말씀을 왜 드리냐면 그 강남권 오피스텔도 마찬가지예요. 뭐 지방권에 있는 오피스텔하고 뭐 차별성을 둔다는 포인트에서 보면 여기 단기 임대가 상당히 많거든요. 단기 임대 같은 경우는 7평짜리가 120에서 150도 받으니까 가용성 면에서 다른 지역의 오피스텔보다는 굉장히 좀 특징적인 어떤 그 활용도가 있고 수익률 아까 이제 신 팀장님도 잠깐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그 분양하고 임대했던 그 2년 전 그 가격이 2억 8천대에서 3억 3천대, 3억 2천대까지 가주면 기본적으로 한 20% 정도가 올랐단 말이에요. 20% 정도를 연도수로 나눠 보면은 거기 이제 자본 차익에 한 종합 수익률로 나오는데 우리가 평상시에 얘기하는 수익률, 임대 수익률은 뭐 3%대로 떨어졌어요. 근데 자본 차익에는 종합 수익률까지 환산할 경우에 전국에 있는 수익률보다는 항상 상위에 있다. 그렇기 때문에 강남 쪽으로 투자하는 분들의 마음이 그쪽으로 향하게 아닌가? 그리고 전문가들도 그쪽으로 이제 추천을 드리고 분석을 하고 권장하는 그런 케이스가 되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오늘 마무리에 지금 시간 한 2분 정도 남았는데 다음 주 방송은 요 이제 대지사동 근처에 이제 그 새로 신축 공급되는 그 오피스텔 물량입니다. 멋지네요. 네. 어쨌든 그 총 호실은 한 120개 정도로 크진 않지만 지금 뭐 이 정도 100개 넘길 호실이 있는 땅에 사실 강남에서 찾기 힘들고 대로변에 가면 절대적으로 수지가 안 나옵니다. 마스터님 그러면 이제 네네. 그 다음 주는 현장을 가나요? 현장 가죠. 드디어 이제 현장 갑니까? 네네. 이제 갑니다. 멀지 않습니다. 멀지 않고 오늘 좀 어린날인데 뭐 오늘 그 방송 그 봐주시는 투자가 고객 여러분께 잠시 한번 재밌는 인사 하나씩 드리는 거 어떨까요? 예? 예. 너무 생뚱맞은 뜬금포인가? 뭐 저는 제 식대로 네. 몸은 중년이 훌 넘었습니다. 마음은 아직 어린입니다. 어린이날이 되니까 아주 기분이 좋네요. 야 이벤트입니까? 네. 게다가 제가 진짜 몸까지 어린이였을 때 느꼈었던 어떤 그런 환경적인 것까지
비슷하게 느껴지니까 그때는 아무래도 지금보다는 공기가 훨씬 더 좋았었던 것 같은데 그렇겠죠. 예, 그래서 제가 기분이 좀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스스로 여기 좀 방송 때문에 걸어오면서 나 아직 어린인가 봐 이런 생각했는데 물론 좀 역겨우시겠지만 이해해 주시고 어쨌든 마음은 그런 물감을 받았거든요. 5월 초반에 우리가 저는 이런 좀 자연의 환경이나 이런 좀 분위기에서 연휴를 맞이해서 마음을 가다듬고서 새롭게 출발할 수 있는 어떤 좋은 주말이니까요. 게다가 뭐 유익이 될 만한 방송들을 들으셨고 다음에 그런 얘기를 해? 뭐 이런 기대감도 이르셨으니까 그런 좋은 기분으로 이번 주 보내시기 바랍니다. 네. 신팀장. 김 차장님, 전 팀장님 질문 없나요? 오늘 어린이날이니까. 그렇죠. 네. 뭐 어린이랑 나는 그 내용은 뭐 제가 뭐 상관이 있겠습니까만은 어렸을 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진짜 제일 좋았던 날인 것 같아요. 왜 그렇죠. 엄마 아빠가 선물 주는 날이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이제 제가 챙겨야 되는 나이들이 됐더라고요. 네. 또 어린이날과 더불어 이번에 참 연휴가 깁니다. 네. 이럴 때는 좀 가족과 함께 될 수 있으시면서 좀 좋은 추억들을 많이 쌓으셨으면 좋겠어요. 그게 가장 큰 나중에 재산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술 많이 드시지 마시고요. 네. 어쨌든 오늘 그 시사에 관련된 인사는 뭐 우리 권호상 팀장님, 신혜선 팀장님께서 잘 해주셨고요. 저 오늘 방송 이제 마감하면서 그런 얘기를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저희가 이제 이 부동산 시장에서 봄은 수익형 부동산이고 이제 가을은 주거용 쪽 아파트 시장이다라고 말씀드린 부분이 있었는데 아직은 봄인 것 같아요. 출발하는 부분들에서 아까 좀 방송 서두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뭐 금리 부분도 있겠지만 어쨌든 전 세계적인 그 한반도의 그 봄이 오기 때문에 요 부동산 심리에 굉장히 중요한 어떤 그 활력을 주는 그 소스가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방송도 그렇고 지난 방송도 그렇고 정말 돈이 되는 방송, 그리고 결국에는 이 돈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이 정보가 되게 중요하고요. 정보만 안다고 해서 다 마감이 되는 게 아니고 결국에 결단을 해야 되는데 결단을 위해서는 현장이 가장 중요합니다. 저희 수익형 부동산 TV 항상 강조하는 현장과 함께하는 투자가 여러분들의 어떤 문의, 그리고 항상 뭐 전화 번호 항상 띄어 있는데 저희한테 한번 계속적으로 한번 좀 물어봐 주시고 알아봐 주시고 나중에 결단하셔가지고 돈 되는 방송으로 이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소개해 주신 두 분 팀장님 고맙습니다. 오늘 네. 방송 감사합니다. 네.